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지역구 하영재 위원입니다. 지난 8월 낙동강과 섬진강 그리고 금강유역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총리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8월 섬진강 홍수 피해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 다음은 수해 당시 전남 구례군에서 홍수 피해를 당하여 슬라브 지붕 위로 긴급히 신은 소를 구출하는 장면과 이재민 수용 사진입니다. 장관님. 네. 국가하천 정비와 시설 유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번 대규모 홍수 피해와 관련하여 어떤 점이 소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비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00년 빈도 만에 내린 매우 많은 집중호우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천 설계 목표를 초과하는 호우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약 지점들이 노출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복구와 재발 방지책을 관련 부처들과 함께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피해가 비가 많이 왔다는 거 생각하는 건가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하천에 가지고 있는 설계 목표를 초과하는 매우 많은 집중호우가 내렸던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는 이번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또는 홍수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는 이재민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둘러보셨습니까? 저희가 저희 산하 지방청들이 현장에서 복구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왔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들과의 집중적인 회의와 대책 마련들을 해왔습니다. 현장을 둘러보신 건가요? 현장은 제가 충청북도 철도가 유실되어 있는 장마 현장을 갔었습니다. 장관님, 혹시 이거 보셨습니까? 한국수자원공사가 8월 7일 네네. 8일간 집중호우시 댐 및 하천 홍수관리 현황이라고 하는 분석 자료를 내었는데 혹시 보신 적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자료에는 섬진강 유역 전북 남원시 제방 붕괴는 제방 부실 관리,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침수는 화개천 미개수 구간의 범람, 금강 유역 충남 금산군 제읍면 침수 역시 지리의 제방과 부족, 그리고 낙동강 유역 합천군 건태마을 침수는 배수관 역류 방지 시설 미설치로 인한 재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홍수 피해의 책임에 대하여 환경부 댐 관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역대급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를 주 원인이라고 탓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하천관리 잘못이라고 떠넘기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수자원공사의 이런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환경부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번 사고의 원인과 대응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조사가 내려지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재조사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환경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처럼 부처 간에 뻔뻔하게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하천 관리 주체가 각각이다 보니까 앞으로 또 다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현될 것이 확실한데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행자부를 중심으로 해서 풍수에 대한 혁신 추진단이 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후의 대책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처 간의 댐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물관리가 이원화 내지는 다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 문제도 행안부 주체의 풍수에 대한 혁신 추진단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시겠다는 거죠? 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정세균 총리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리님, 국정을 총괄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댐 관리 규정에는 홍수 발생 시 방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 및 예비 방류로 댐의 저수 공간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섬진강 댐과 용담 댐에는 사전 및 예비 방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PPT 자료를 보시듯이 PPT 자료 내주세요. 섬진강 댐의 경우 8월 7일과 9일까지 3일 동안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한 댐 수위 상승이 충분히 예측이 되었기 때문에 미리 방류를 하여 댐의 물그릇을 키워 넣어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홍수기인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1일 방수량을 초당 17톤에서 30톤 정도로 낮게 유지해 오다가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는 1일 초당 5톤 수준으로 더 낮춰 방류했습니다. 그러다가 대규모 홍수 직전인 7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홍수특보가 발령된 가운데도 초당 100톤에서 400톤 정도 방류하는 등 홍수 조절을 위한 방류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용담댐의 경우에도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초당 30톤가량, 7월 20일부터 8월 6일까지는 300톤 정도밖에는 방류하지 않았고 8월 7일 최대 초당 435톤을 방류하여 홍수 조절에는 완전히 실패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된 폭우로 8월 8일 홍수 제한 수위를 넘어서게 되자 한꺼번에 방류하여 섬진강댐에는 초당 1397톤, 그리고 용담댐에는 초당 2055톤의 엄청난 물폭탄을 하루 지역으로 쏟아 부었습니다. 총리님, 이번 섬진강 유유 홍수 피해는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의 근무 태만으로 발생한 관제가 명백하다고 분석이 되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말씀도 들었고요. 또 본인들은 평소에 매뉴얼대로 성실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느 것이다라고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중심이 되는 댐 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신속하게 원인 규명을 하도록 그렇게 환경부에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게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총리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댐 관리 규정에는 다목적 댐의 경우 홍수기 중에는 본 댐의 홍수 조절 용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홍수 조절을 시행하려고 댐 수위를 홍수기 제한 수위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를 보시면은 섬진강 댐은 8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21시간 10분 동안 홍수기 제한 수위인 196.5m를 초과했습니다. 8월 8일에는 7시간 10분 동안 계획 홍수위 197.7m마저 초과한 197.89m로 댐 관리 규정을 위배하였습니다. 용담댐은 7월 13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13일 17시간 30분 동안 홍수기 제한 수위인 261.5m를 초과했습니다. 총리님, 이와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결정직 직무유기를 현재까지 증명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민간인 주도의 위원회에서 분석을 하신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기예보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비가 얼마나 올 것인가에 대한 예측치와 현재 가지고 있는 물 이걸 합쳐서 홍수위를 조절하고 적절하게 미리 방류를 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비가 얼마 오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높은 수위라도 그걸 지키려고 하겠죠. 사실은 이제 댐은 종류에 따라서 홍수 조절 댐도 있지만은 대부분 수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렇습니다. 물에 대한 욕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많이 미리 빼버리면 비가 그러고 나서 적게 오면 수자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터이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너무 많은 양을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방류를 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정말로 아주 그 고도의 정밀한 그런 이 기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수해가 나기 전에 한강 홍수통제소에 가서 AI를 좀 활용을 해라. 사람의 경험과 지능 가지고 하는 거 가지고는 최적의 그런 판단을 못할 수도 있으니 AI를 활용하는 기법을 빨리 도입하는 게 좋겠다. 뭐 저는 그냥 상식선에서 그런 제안도 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 문제 때문에 섬진강이든 용담댐이든 여러 곳의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심지어는 막 이렇게 의사표시도, 강력한 의사표시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하게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다. 그래서 책임 소재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똑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원래 제가 그 용담댐 지역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허투루 하지 않고 제대로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리님, 기대하겠습니다.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맑은 물 공급 등 수질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환경부에 댐의 수문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한 실험적이고도 시행착오적인 국정운영 행태가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는데, 총리님 금방 지적하신 거 인맥상통한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간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부에서 현재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에는 국토부 소속이었다가 소속만 바뀐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어서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그냥 선입견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대충 느낌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정말 세밀하게 전문가들이 한번 판단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발되지 않겠는가 하는 확실한 대책을 이번에 마련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총리님,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예.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입니다. 하천 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 및 이용, 그리고 홍수 예방 및 홍수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서 10년 단위로 하천 유역 수장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예. 그런데 섬진강의 경우 2008년 이후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공문을 걱정을 하고 있는 섬진강 환경협의회 소속 시장 군수들이 줄기차게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요구해달라 요구해 왔습니다. 왔는데도 지금까지 정부에서 이를 묵살하고 있습니다. 혹시 총리님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섬진강 쪽에서 섬진강 유역의 홍수 통제소가 따로 필요하다. 섬진강이 굉장히 길고 큰데 이게 금강에서 영산강에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바로 가지고 질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민서 남해 군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박습니다. 연달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리님께서는 이번과 같은 대규모 집중 강우에 대비해서 미리 관계부처 장관에게 철저히 대비하도록 지시하셨겠죠? 물론이죠. 이제 특히 지금 저희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중대본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중대본회의는 이제 재난 대책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번 충분히들 검토를 하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수재는 사실은 기후 변화 내지는 이 집중 호우가 주범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인재가 없는지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봅니다. 총리님, 여름철 집중호우가 예상되면 댐의 수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강상류와 하류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협의를 하고 미리 댐을 수문을 열어서 물을 방류해서 물을 담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직무유기로 이를 등한시의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 없으십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댐관리조사위원회에서 누구든지 귀책 사유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는 책임을 지도록 할 작정입니다. 총님 알겠습니다. 예. 예. 현행 하천관리 체계는 PPT로 보시겠습니다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하천 정비와 시설 유지 및 관리, 환경부는 하천의 수량, 수질, 댐 관리, 또 그러다 보니 수질 관리와 홍수 통제는 환경부, 국가하천 관리는 국토교통부, 소하천 관리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댐 관리도 보시다시피 다목적 댐과 홍수 관리 전용 댐은 환경부 관할의 한국수자원공사, 발전용 댐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농업용 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가 각각 맡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따로 국밥이 따로 없는 국정의 난맥상이 홍수 같은 경우 발생하면은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분야를 인정을 하십니까? 이제 뭐 이렇게 복잡 다단하게 분산되어 있는 역할 이런 것들이 아마 효율적인 행정을 하는 데는 방해가 될 것이다 하는 건 상식 아닙니까? 네, 인정을 하시고요. 총리님, 섬진강과 영산강은 많이 다른 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기차게 지금 나오는 분석들은 영산강 유역환경청이 섬진강 유역환경청을 같이 맡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이번 기회에 섬진강 유역 환경청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 개정사항도 아니고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총리님이 결심하시면 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좀 서둘러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제안은 받았는데 아직 검토를 못해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이번 기회에 총리님 강하게 좀 검토해 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총리님, 치산치수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라 하시는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하천 관리를 일원화 하고 수자원 관리 예산을 대폭 늘려서 홍수를 방지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시급하다고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 잘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총리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을 두루 포용하지 못하고 이념에 너무 이 정부는 과잉 충만했습니다. 우리들의 아픈 곳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 이제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여도 국민들은 신뢰를 하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러 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제임스 로빈슨 교수가 자기 저서에서 한 말을 기억을 저는 합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그의 저서에서 포용적 제도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국가는 실패한다 하는 것을 역사적 사례를 들어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가 이 정부가 1년 반 남짓 남았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간 추진해 왔던 모든 국정시책 중에서 국민 포용적 차원에서 몇 파였던 부분을 차분히 검토하고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시급히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국정 운영의 기본인 국민들의 기초생활 안전보장에 대하여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연의 대정부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하영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